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303호라고 해서 여기 3층에 설명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50분 정도 모실 수 있는 공간에서 설명회를 하고 했었는데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28명 아이가 1차에 통과해서 2차 대비를 주 7일로 하고 있어서 큰 강의실이 필요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좀 좋은 공간에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수업 중이라서 중간중간에 소리가 들리시더라도 수업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죠. 현재는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2028 수능 개편 시안이 저번 달 10일 10월 10일 날 발표되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향후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고교 내신 5등급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좀 요약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따른 예측에 대한 분석해드리려고 하고요. 파이만 영재고센터의 겨울학기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재고센터 수학과 이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개편 시안이죠. 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화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시점이 23년도 2월, 5월, 7월 그리고 10월 달까지 밀려져 있던 터라 시안의 내용이 이제 되게 많이 오랫동안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안이기 때문에 바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원래 계획은 12월 연말에 확정안을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안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능에 국어 과목은 공통 과목 보고 이제 화법과 작문이나 언매, 화작이라고 하죠. 언매하고 화작을 선택하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작을 선택한 아이와 언매를 선택한 아이가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리함과 불리함이 생길 수 있고 같은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라는 걸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요. 난이도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능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년도 개편 시안 우리 아이들 위입 기수인 중학교 2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 때부터 수능의 국어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문이과 상관없이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과목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근데 이거 보이시겠지만 지금의 수능 문제와 범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선택 과목을 다 포함해서 수능을 보겠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학도 현재는 수원 수투라는 과목에 선택 과목으로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8문제, 그리고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하여서 8문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확통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 수원 수투를 본 아이들,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를 본 아이들이 미적분에서 몇 점 맞았고 확률 통계에서 몇 점 맞았는지를 보고 난이도를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를 2개 틀린 친구가 확률 통계는 다 맞았고 미적분에서 4개 틀렸다라고 하면 미적분 시험지가 더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해서 원점수를 변환 점수로 표준 점수라고 하거든요. 바꿔서 미적분이 더 어려운 시험지였는데 넌 이만큼 본 거야 라고 해서 보정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보는 미적 기하의 총점이 문과 아이들이 보는 확률 통계 총점보다 높아서 문과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공통 과목으로 문이과 상관없이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률 통계를 봅니다.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대수랑 미적분 원은 없잖아요. 수원이 대수고 수투가 미적분 원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가 그대로 대수랑 미적분 원으로 바뀌니까 사실상 지금 문과 아이들이 보는 수능 수학을 이과 아이들, 문과 아이들 상관없이 다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명만 바뀌었고요. 이 미적분이 미적분 2라는 과목인데요. 미적분 2하고 기하가 빠져있는 수능 공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과 아이들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네,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현재 수원수투도 이과 애들이 잘 보고 있고 확률과 통계는 원래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시안만 놓고 봐도 이과 애들이 불리한 부분은 없다. 도리어 문이과가 공통으로 봐서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줄 세우기를 하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바뀔 겁니다. 네. 현재까지의 시안으로 수학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런데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평가 아까 5등급 제재랑 수능 1등급이라는 말과 수능의 정시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수능은 말 그대로 1점이라도 높은 아이가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맞았냐, 한 개 틀렸냐, 두 개 틀렸냐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정시가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될 때만 수능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능은 상대평가다. 9등급제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사실상 1점이라도 높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고 사회과학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과학 과목 둘, 예를 들면 물 1이랑 지구과학 1 혹은 화학 1이랑 지구과학 2 이런 과목들을 배우던 두 개를 선택해서 배우던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은 세계지리랑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선택했었는데요. 이 과목들이 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던 과목들 중에 두 개를 선택하던 걸 폐지하고 이렇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이과 상관없이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같이 시험 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머님 공부량이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네,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1이랑 물 2를 공부하던 아이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공부하면 공부량이 현격하게 주는 겁니다. 과학만 하던 친구가 사회대회 되니까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고1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분석하는 걸로는 교수님들이 분석하는 내용으로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문제가 생각보다 낼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과연 언제까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문제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제가 고갈될 예정이니까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이 줄고 바꿔 얘기하면 분량이 줄었다는 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 아이들이 과학 두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점은 끝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과학이랑 사회 공부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진 않고 줄 것이다. 변별력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랑 한문은 이제 시험 보는 아이도 있고 안 보는 아이도 있었지만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문과 아이들에게도 이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아랍원 같은 거 선택해서 그림 보고 찍고 3으로 줄 세워도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지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폭탄입니다. 아까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하고 견주어 봤을 때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과는 사실 미적분이랑 기하를 안 배우면 공대, 이공계 의미가 없잖아요. 선발할 권한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10과목 중 하나로 택하는데 이과 아이들은 심화수학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인 겁니다. 심화수학은 미적분 2하고 기하, 현재 미적분이랑 기하를 합쳐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하겠다인 겁니다. 그러면 이과를 뽑아야 되는 학교에서는 심화수학을 보게 할까요? 보게 하지 말까요? 보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이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가 검토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볼지 안 볼지도 결정을 아직 못했고 두 번째로는 혹시 보게 되더라도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절대평가 할게 라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안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목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공계 선생님들, 교수님들, 대학은 전부 다 심화수학은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이공계 학교 중에서 이제 화학과, 물리학과, 아까 생물 이런 학과들은 그럼 우리도 심화과학을 보게 해달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심화과학을
수학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심화 과학은 안 되겠지만, 왜냐면 시안은 없는 내용이니까. 통과되면 절대평가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수학 부담이 는 걸까요? 준 걸까요? 네. 수능 과목이 3과목에서 5과목이 되는 겁니다. 수원수투 미적선택 혹은 수원수투 기하선택, 문과였다면 수원수투 확통이었는데, 지금은 수원수투 확통은 그냥 수능으로 보고 심화수학으로 미적분이랑 기하도 선택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킬러 문항이랑 변별력적인 측면들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평가라는 항목을 도입하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능 과목이 5개 과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변별력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고교 내신 5등급 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전 과목 절대 상대평가 병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A, B, C, D이고요. 상대평가는 5등급제로 하겠다는 건데, 어머님 A, B, C, D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병기되면 어머님은 A라고 생각하시나요?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등급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병기되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과거를 비춰봐야 되겠죠.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1, 2, 3이 동일하게 9등급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2, 고3의 중요한 과목들, 수학으로 따지면 기하, 과학으로 따지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와 같은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여서 절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평가를 A, B, C, D로 하지 않고 A, B, C 3등급 체제로 하고 있었고, A, B, C의 비율도 임의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잘하니까 물투를 선택하더라도 전부 다 A야, 90% 이상 A야 라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2 때, 고3 때 성적이 향상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과목에서 A, B, C 중에 A가 찍히니까 등급은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애고 고1, 2, 3이 전부 다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서 써져 있진 않은데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런 게 사라지고 A, B, C로만 표현되어 있는 게 이렇게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표준 편차 미제공입니다. 표준 편차가 뭐냐면, 이제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클수록 흩어져 있는 거고 작을수록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최상위권 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에서는 잘하는 아이들이 평균에 모여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에 표준 편차가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4에서 12 정도 된다. 그럼 이 학교는 특목고등학교다라는 걸 고교 블라인드로 학교 이름을 모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흩어져 있구나라고 해서 학교 등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직관적으로는 Z스코어라고 해서 표준 편차를 넣으면 이 아이가 실제로 이 학교에서 몇 등인지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Z스코어로 계산을 해서 내신 등급을 1등급이 아니고 1등급 중에서도 얘가 몇 %인지도 계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미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몇 등인지 또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좀 더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소 불리한 부분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1등급이 4%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 찍으면 학교를 더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대학을. 그런데 물론 쉽다라는 개념이 1등급을 찍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 1등급이 10%까지 늘면서 변별력이 사라졌고, 거기에 Z스코어나 표준 편차를 이용한 학교 분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더욱이 특목고등학교가 가고 싶었지만 안 가시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특목고에서 내신이 안 나올까 봐였거든요. 근데 특목고등학교 내신이 더 올라가는 지표가 생긴 겁니다. 1등급, 2등급 안쪽으로 아이들이 포진될 테니까. 그래서 특목고등학교가 유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특목고등학교가 불리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B, C로만 평가되는데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면 A, B, C, D, E 상대평가를 병기하면 그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과 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의 분별력이 유불리가 불리함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내신 성적에서. 그래서 좀 고민해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교 학점제를 우리 아이 때 하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강의를 열어서 마음껏 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듣게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5등급제를 진로 선택 과목에 병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과목들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아마도 2학년, 3학년 과목들 중에 일부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혹은 융합 과목들은 인원수를 고려하여서 5등급제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안이기 때문에 확정안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겠죠. 네, 현재 내신 9등급제는 1등급이 4%, 2등급이 7%인데 7%가 아니고 어머님 이거 합쳐져야 되니까 11%까지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3%, 40%까지가 4등급인데 변화되는 5등급제는 1등급이 10%라 2등급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포섭하는 게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등급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포섭하는 게 34%까지가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목고등학교에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보통 내신 등급이 3.5등급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1, 2등급, 1, 2, 3, 4등급이 퍼져있던 아이들이 1, 2등급으로 다 모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 그래서 내신 변별력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대로 시안이 그대로 확정되어서 3학년까지 전부 다 5등급제가 되면 모든 교과를 다 5등급제로 하게 되는 거니까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릴까 하는데요. 국어는 어머님 아시다시피 변화된 내용이 없고요. 수학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수상 수화라고 되어 있던 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었고요. 익숙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00년, 97년, 98년, 99년, 00년 이쯤에 대학을 들어가셨으면 다 공통수학이라는 걸 배우셨거든요. 근데 고등 상하에서 공통수학 1, 2로 바뀌면서 가장 주된 바뀜의 포인트는 첫 번째, 아이들이 어려워하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가 공통수학 2로 고등학파로 넘어갔고, 고등학 파트에 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는 편이 공통수학 1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행렬이라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행렬 내용이 공통수학 1으로 재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 배우셨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역행렬 이런 거 배우셨었거든요.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행렬의 기본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공통수학 1. 그래서 사실상 교과의 순서만 바뀌었지 그대로다. 여기 기본수학 1, 2는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요. 공통수학 1, 2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수학 1, 2라는 걸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수학에서 인수분해를 10가지를 배우는데 기본수학에서 한 4가지만 배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없을 거다. 혹은 인문계, 자연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까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쓰겠죠. 그리고 수1이 대수로, 수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는데 대수랑 미적분 1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포인트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고, 확률과 통계는 여기 기하하고 미적분 2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있었는데 이게 수능 과목인지 아닌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미적분 2가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물 수학이나 수학과제 탐구 등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없던 과목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던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 과제 탐구는 세화고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적분 과목에 문제풀이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운영한다. 학교별로 운영한다. 깔아놓고 그렇게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과학이 통합과학 1,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이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헌, 화원, 생원, 지원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2학년 때 배우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물투, 화투, 색투, 지투가 있었는데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와 양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3 아이들 때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 선택하여 배우지만 우리 아이 때부터는 역학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행성과 우주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 중2, 중1, 초6 이 아이들 202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 상으로 자소서를 기재하진 않거든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게 되는데 생기부에 이 아이가 들은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그리고 과학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걸 듣게 돼서 내 꿈이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해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를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목명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겠죠. 네, 이게 이제 시안이 확정안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시안을 발표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통합형 과목 체계의 동의가 압도적이었고 사회과학 통합을 수능 개편하자도 압도적이었고 절대 상대평가 병기도 압도적이었고 5등급제 변환도 압도적이어서 얘네들은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화 수학을 출제하자만 동의나 어느 동의보다 별로 동의하지 않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서 시안을 확정하지 않고 한번 공청회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가 된 겁니다. 근데 심화 수학의 필요성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절대평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생 수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는데요. 중3 아이들, 현재 중3 아이들까지는 기존의 수능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중2 아이들부터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 칠했던 이유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202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1이잖아요. 그래프만 보면 이때보다 이때가 인원수가 늘어났으니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쳐다보셔야 되는 건 보통 세화고, 세화여고, 휘문고, 단대보고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재수, 삼수 비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시 비율이 40% 이상으로 고정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던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정교육과정이 딱 바뀌면서 블럭이 한번 쳐지고 넘어오는 아이들이 상당 부분 줄 겁니다. 그래서 원년 그 다음에 이 3년 정도까지는 입시적으로 큰 혼란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유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아직 입시가 체계화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리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좀 더 유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 때는 마음 무겁게 오셨겠지만 갈 때는 우리 아이들은 적극받은 세대다 좀 혼란은 있겠지만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목고등학교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시고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옛 추억을 되돌려 보시라고 저희가 대입 변천사를 넣었는데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제 이 시기에 수능으로 바뀌는 시기 혹은 예비고사,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던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수능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어머님이 나 때는 좀 쉬웠는데 우리 아이들 때는 참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공통수학으로 바뀌거나 공통과목인 공통사회랑 공통과학 같은 걸 수능으로 보던 시기가 어머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큼 공부해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안쓰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시한대로만 가면 문이과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심화 수학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거고 심화 수학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럼 문과든 이과든 학과별로 막 크로스오버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거든요. 현재는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건 많이 막혀 있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과 아이들도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가던 친구들이 부산대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뭔가 학교 순위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는
네, 이것도 아까 제가 이과 아이들과 문과 아이들이 공통 과목으로 수원수투 확률 통계를 보게 되는데 대수 미적분은 확률 통계지만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이과랑 문과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한가라고 하면 이과라고 말씀드렸던 지표입니다.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 이과 아이들이 원점수, 공통 과목 수원수투의 점수만 따지면 이렇게 90%대를 육박하게끔 이과 아이들이 싹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은 문과 아이들이 1등급이 4에서 8% 왔다 갔다 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보다 이과 아이들이 수능에서 수학으로는 월등히 잘하고 있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어머님 때랑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국어도 사실 이과 아이들도 잘해요. 문과 아이들. 이 부분은 최근에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의대가 얼마나 증원될지 뉴스 기사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현재 의대가 몇 명 뽑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의대가 현재 3,000명 뽑고 있고 치대가 2,000명 뽑고 있고 다 합치면 7,000명 정도의 메디컬 계열을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대를 1,000명 늘린다, 2,000명 늘린다, 3,000명 늘린다, 혹은 300명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시면 되고요. 주요 대학에서 인원을 이렇게 16,00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대략적으로 특성화 대학도 있거든요. 카이스트, 포스텍, 유이스트, 지지스트, 지이스트 같은 그리고 서울대, 연대고대, 주요대학교 그리고 메디컬 계열 합치면 이제 전국에 있는 특목고등학교 학생 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목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꼭 중요하냐 그렇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는 그 정도 비율을 대학에서 최상위권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갖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수능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생긴 수능이고요. 수능이 일단 안정적으로 40%를 뽑겠다고 공언한 이상 이 서초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입시 실적이 나날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학부모님의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랑 지금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이 지역의 실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트랙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신 5등급제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불리한 부분이 좀 더 생겼고 특목고등학교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신 1등급을 다 찍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라도 특목고등학교를 갈 만한 지표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하고 학종하고 교과하고 논술 이렇게 네 가지 트랙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수능, 학종, 교과가 사실상 하나의 교과목처럼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대가 이미 학종하고 수능을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교과는 없고요. 그래서 수능도 학종을 요구하는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이 되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종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등으로 크로스오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이미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량은 증가되냐 감소되냐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감소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거의 그대로고 영어, 한국사도 그대로인데 과학 과목이 현격하게 줄었고요. 수학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아서 심화 수학이라는 게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변별력적인 측면에서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는 정도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정도는 바뀌는 따라 공부량은 소폭 감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목고랑 일반고 중에서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특목고등학교의 유형별로 좀 더 유불리가 있겠습니다만 달라진다. 더 특목고의 경쟁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학은 여전히 가장 큰 변별력을 갖고 있는 과목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하다. 물론 제가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수학이 중요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도덕. 아이들은 너무나 효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과목적으로 사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건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고요. 영재고센터를 비롯한 파이만 학원은 전부 다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니고 다 직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고민하고 조금의 특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04년 이후로 계속 과학고, 영재고에 실전 입시하고 있고 정단이 자사고 어머님 아시다시피 민사고 저희 학원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고요.
외대부고 하나고도 저희 학원이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고등학교는 워낙 다양한 곳에서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시하고 있는 학원으로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에도 파이만 출신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시가 다 가능하고 서울 상문에도 파이만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시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 끝까지 책임져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한번 찍었던 거고요. 올해 저희 학원에서만 끝까지 파이널 과정까지 다 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총 20명 준비했었고요. 16명이 영재학교에 합격했습니다. 80%. 20명 중에 16명은 정말로 제가 생각도 안 해봤던 숫자인데 정말로 많이 붙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경원중학교 출신인 서울과학영재학교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희랑 파이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돼 라고 말하고 화음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요. 용강중학교는 학교에서 12명 준비했는데 저희 아이들 4명만 붙었습니다. KMO 1차도 금상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 학원 단독 실적이고요. 할만 영재고센터가 올해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첫 해부터 이런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대치동 갈 거가 없다. 우리가 잘한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영재고랑 과학부뿐 아니라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도 이제 예전에는 압구정 파이만에서 진행을 하게끔 도와드렸는데 영재고센터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고, 현대고, 세화여고 1등급을 누리기 위해서 일치대반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재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재고 아이가 또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선행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만포중, 경원중, 세화여중 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의 내신 1등급을 일치대반 아이들이, SCR반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강중, 경상년도에 압구정 파이만 개원해서 20년도에 영재고센터가 이런 목표를 갖고 저희가 여기에 개원했는데요. 압구정 파이만, 반포 파이만 이 두 학원하고는 저희가 같은 학원이기 때문에 전국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없이 입관이 가능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쪽의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저희가 이관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란색 하나 생겼는데 이름은 이촌파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중학교 앞에, 신용사초등학교 앞에 이촌파인만을 만들었고 저희 중등관 팀장님이 이제 부원장으로 승진하여서 이촌파인만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중등관 혹은 영재관, 입시관 전부 다 이렇게 어머님께 톡방 오직 땡땡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관별로 이름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 오직 그 학생만을 위한 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모든 강사가 어머님과 학생을 초대하여서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레포팅 드리고 있고요. 학습 태도, 과제 체크, 아이들에 대한 노티스, 그리고 과제, 내일 다음에 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모르는 문제 상시 질문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별로 특색이 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매일 시험을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단원 테스트를 보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결과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1시 반, 2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가 언제라도 질문 받을 수 있고 답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괄평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성적표를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톡뿐 아니라 유선 전화도 당연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당연히 유선 전화가 들어갈 거고 어머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중등관, 중2 예비중학교 2학년을 책임지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김종건 부원장님, 이정란 팀장님, 이하 윤태웅 선생님, 장동희 선생님, 정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월급반, 학업반, 수일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신의 퍼펙트함을 그리고 목표에 맞는 입시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관이라고 하여서 영재학교 과학부를 생각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경시형 수업을 하는 수업도 있는데요. 김종근 부원장님, 김나연 장님, 장성현 팀장님, 이하 선생님들까지 저희가 경시형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내고 있는데 앞서 제 사진과 비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MO 과정이라고 해서 영재학교 반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이제 중학교 2학년 5월달에 KMO 2차를 보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월수금 혹은 화목일로
주 5일 수업을 지향하고 주 3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3일 수업으로 이렇게 방학 동안에 1시부터 4시 반, 5시 20분부터 10시까지 하고 끝이 아니라 10시부터 12시까지 아이들을 남겨서 더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인권 위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강제보다는 자율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일반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과정별로 완성도에 따라서 반을 세분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A반 그리고 P반이 있는데 이제 P반하고 과학고반은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달부터 천연도 5월 달까지 KMO 올인했을 때는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입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KMO가 꼭 입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아이들이 상을 타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상이 안 나오면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서 상을 배우기 위한 상을 내오기 위한 KMO가 아니고 KMO 이론에 집중하되 너 아직 선행 안 했으면 수험 과정 채우자라고 해서 주 3일로 수험 플러스 경시를 하는 반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고반이라고 해서 심화 공부 한번 해볼래? 영재학교반 말고 너 선행 위주로 심화 하고 싶니? 그래서 수상한 실력 점수 보면서 경시 공부하는 과학고반도 신설하려고 합니다. 신설반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반들과 달리 인원이 모여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제 테스트 보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재학교반에 이제 방학 특강인데 앞서 제가 주 3일 수업을 꽉꽉 채워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 추가적으로 수업들이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니고 선택적으로 아이를 더 공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K모 모의고사를 공개해서 모의고사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K모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 이제 아이들 올라가는 아이들이 의치대반하고 SCL반이라고 해서 선행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의치대 N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본 정상이랑 미적분 RPM으로 미적분을 추죠. 저희 이게 이거하고 이거가 이미 좀 다른데 교과목은 아이들이 미적분 2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 2라고 해서 2020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록을 해놨고요. 아직 교재들은 시중 교재들이 밖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교재를 사야 되니까 이렇게 교재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재 이름을 가급적이면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 이틀로 대부분 다 12월 14일, 15일 개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요반만 미적분 과정을 배울 때는 수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주 3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설되는 반은 대수 심화반이 수원 실력하고 수원 심화 자체 교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반이 있고요. 나머지 반들은 다 정원은 15명, 현재 인원은 10명에서 12명 내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SCL S2반부터 P3반까지 이론 과정 저희가 수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개념원리 책은 공통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바뀐 과목은 그렇게 수록했고요. 바뀌지 않은 건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현재 교과목을 넣었습니다. 방학 특강으로는 확률과 통계 특강부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제 고등상하 심화 특강이겠죠. 그래서 블랙라벨이나 1품이나 올림포스 고난도와 같은 심화 교재로 방학 동안에 주 이틀씩 공부하는 심화 교재 특강들이 있고요. 윈터라고 해서 수원수투 실력 정석을 주 5일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보자 라는 반도 있고요. 윈터2라고 하여서 수상화 기본 정석을 순차 진행하게끔 주 5일로 달리는 반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너무 많이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혹은 3학년 2학기 심화과정책으로 A급 정도를 잡고 공부시키는 특강들도 존재합니다. 전 특강들 혹은 레벨 테스트 없이는 입반이 불가능해서 정규반이든 특강이든 다 레벨 테스트가 필요한데 레벨 테스트는 아이가 진도 나간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2과목 혹은 3과목 정도 봅니다. 그래서 50분씩 과목당 30문항씩 보게 되고요. 수상화까지 끝났다 보니까 수상화 시험을 30문항씩 2개, 100분 정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 난이도는 이제 아주 어려운 시험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어서 기본 정석의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정도로 해서 기본 심화 난이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 시험지인데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30문항을 50분 동안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더 중요한 시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과학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하이탑 진행하는 반, 완자 진행하는 반으로 통합과학이랑 이렇게 물리원, 화학원 공부하는 반들을 열었고요. 대강에는 맞춰서 수학과 같이 분라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과학 프로그램지에 영재고센터라고 써져 있고 압구정 파인만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과학과가 압구정 파인먼과 영재고센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압구정에 열고 어떤 과목은 영재고센터에는 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프로그램지를 보셨을 때 장소가 나와 있으면 장소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2, 3을 빨리 끝내고 다음 텀에 물원화원, 물투마투로 나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2 과학 완성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중에 저희 재원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 재원생들은 이미 간담회를 저번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과학과 내신들을 잘 하는데 물론 제가 수학 원장이기 때문에 수학과 내신들이 잘한다는 건 디폴트 값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근데 과학 내신이 빨리 마감합니다. 그 신청이. 그래서 대기가 좀 많이 걸려요. 근데 과학과 정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입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원 중 세와 여중, 10만포 중을 생각하시고 계시거나 다니고 계시면 정규 수업을 듣는 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신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고센터는 그래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꿈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영재학교, 어떤 친구는 과학고, 또 어떤 친구는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를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세화고 혹은 서울에서 서울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맞게끔 입시 목표를 갖게 하고 입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헛된 꿈이 안 되려면 내신 성적도 다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전 과목의 내신 성적을 잘 나오게끔 하게끔 공부 방법을 바꿔주고 공부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재고센터가 월화수목금토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 연휴에도 필요하면 엽니다. 빨간 날 안 쉬는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고 있고 야간에도 늦게까지 공부 시키려고 노력하는 학원이니까 보내주시면 꿈을 이루기까지 또 꿈이 변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변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내신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꿈이 변합니다. 그래서 외대부를 생각하다가 A가 B가 되면 바로 꿈을 접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꿈이 변할 때마다 대응할 수 있고 저희가 입시지도 하기 때문에 꼭 맡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프로그램 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노력하는 학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빨 상담 카드라고 해서 컬러 프린트화 되어 있는 레벨 테스트 신청지가 있거든요. 간단한 인포메이션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레벨 테스트 잡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 시험 일자를 정하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시험 일자를 그냥 2개 정도 체크하셔도 저희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 받으시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질문 다 계실 때 질문 받을까 합니다. 뭐든지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 반에 정원이 되는. 저희가 영재학교반은 K모나 입시를 하는 반은 20명 정원이고요. 나머지 반들은 다 15명 정원. 중학생이라고 한다. 중1이랑 초료부 아이들은 이제 인원수가 점점 줍니다. 그래서 중1은 12명 정원이고 초등학생은 10명에서 12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2 아이들은 15명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인원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인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어느 정도 한결한 것이 바뀌는 건가요? 저희 학원이 2020년 개원 이래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모셔지긴 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는 학원은 아닙니다. 저희 복지를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 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좀 랜덤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 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 호흡이 잘 맞는다 생각하면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하고는 합이 맞는데 학년이 중2팀에서 중3팀으로 올라갈 때는 자연히 바뀌게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바뀔 수 있다 정도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더라도 담임 부담임 체제로 1, 2교시랑 3교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바뀌더라도 두 선생님이 다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연속 수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담임 부담임 중에 한 분은 남겨둔 채로
스위칭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톡방엔 이제 담임 부담임만 들어가서 이 아이를 그 선생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팀장님, 부원장님, 또 저도 그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외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파이만이라는 다른 분야고. 네, 다른 파이만이 다 직영이기 때문에 같은 학원인데요. 저희 학원도 파이만 영재고센터는 입시까지 담당하는 중3 아이들까지만 데리고 있고 고등부는 이 학원 건물의 2층 그리고 그 옆에 편의점 건물의 2층에 반포 파이만 고등부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랑 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중3 아이들이 고등부로 이관될 때 반포 파이만 고등부로 넘어가요. 같은 2층, 저쪽 건물 2층. 그래서 세화고를 생각하고 서울상무를 생각하면 여기 고등부로 저희가 이관시키고 있고 아이가 현대고, 청담고, 압구정고를 생각하면 이제 압구정파이만 고등부로 이관하고 있어요. 시스템은 조금씩 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부분은 다른데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시점이죠. 영재 학교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통을 설명드리고요. 파이널 과정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행이 많이 안 되어 있던 친구가 혹은 꿈을 계속 고민하던 친구가 마지막 합류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데 사실 그러면 합격률이 그렇게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널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토대를 닦게 하기 위해서 수학으로는 K모를 했으면 K모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고 선행으로는 저희가 수원수투 심화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학은 물원하고 물초 일부, 화원하고 화초 일부분을 12월 달까지 맞춰서 끝내게끔 7월 달에 계획을 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7월에 합류하거나 12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투트랙인데요. 영재학교를 떨어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과학고를 쓸 수 있습니다. 올해 과학고등학교 합격한 아이들 중에 영재고 떨어진 친구 5명은 과학고등학교 전원 다 합격했습니다. 1차에. 그래서 그 루트는 살아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과학고가 지금 현재 K모 형태의 문제를 많이 묻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행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도 합류를 하는데 그 합류 시점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과학고등학교가 저희가 제일 잘 보내니까 확신을 찾아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주 7일로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진행합니다. 세화고, 현대고, 세화고 입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부에서 세화고, 현대고, 세화고 이제 설명회를 끝내고 나면 자소서 수업 같은 거나 면접 수업 같은 것들을 일부 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방마다 네. 그 레벨마다 한 반씩 있어서 혹시 선생님이랑 아이가 맞지 아니면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경우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 없으면 그냥 그 반에만 없으면 그 반밖에 없다고 하면 두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뭐 저희 쪽에 사실 저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습니다만 아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맞는 부분이 아이의 과실이나 아이의 잘못이 아닌 선생님의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강사 교체를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맞출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과정을 맞출 수 있게끔 찾아봐야죠. 근데 저희가 반포 파이만과 압구정 파이만과 달리 그 학원들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반의 레이어가 이렇게 촘촘하게 다양하게 월급 항목에 다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레벨 테스트지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다시 전화 드리거나 레벨 테스트 잡고 아이의 정확한 상태 보고 다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